만약 여러분이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다고 상상해 보시겠어요? 스마트폰도, 정교한 지도 앱도, 심지어 선명한 이정표 하나 없다고 가정한다면 말이죠. 발 디딘 곳이 어디인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또 어디인지,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상상조차 어려운 이 절망적인 상황이 사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인 여행의 풍경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들에게 길을 나선다는 것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과 다름없었죠. 우리는 오늘 그 아득했던 조선의 길 위에서 펼쳐졌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단순히 과거의 불편함을 되짚어보는 것을 넘어 이 험난한 길 위에서 피어났던 인간의 탁월한 지혜와 놀라운 생존력, 그리고 타인과의 소중한 연결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나침반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편리함이라는 이름 아래 무뎌진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진정한 길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왜 이토록 험난한 길을 나섰던 걸까요? 대부분의 여정은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필연적인 목적을 지닌 경우가 많았죠. 관직을 받아 임지로 떠나는 발령길이거나 혹은 입신양명을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과거 시험장으로 향하는 선비의 굳건한 걸음이었을 겁니다. 때로는 오랜만에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뵙기 위한 효심 가득한 여정이었을 수도 있고요. 더러는 물품을 사고 파는 상인들의 고단한 발걸음이기도 했겠죠. 이처럼 그들의 길은 단순히 목적지까지 가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전이자 때로는 삶의 의미를 깨닫는 수행과도 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잘 포장된 도로는 꿈도 꾸기 어려웠고 대부분이 흙먼지 폴폴 날리는 비포장 길이거나 험준한 산길 혹은 굽이치는 강변을 따라 이어진 좁은 오솔길이었을 테니까요. 정확한 지도는커녕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마저 희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의 별자리나 산의 능선 혹은 강물의 흐름 같은 자연의 작은 신호들 뿐이었죠. 낯선 곳에서 길을 묻는 일도 흔했을 테지만 그마저도 막연한 방향이나 어렴풋한 정보에 의존해야 했을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얼마나 걸어야 할지, 밤이 오기 전에 무사히 닿을 곳은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직 자신의 육감과 경험에 기대어 나아가야 했죠.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길을 떠났을까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으로 짐을 챙기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들의 여정은 시작되었을 겁니다. 험난한 길 위에서 마주할 수많은 난관을 예상하면서도 목적지에 닿겠다는 강한 의지 하나로 발걸음을 옮겼을 겁니다. 지도 한 장 없이 오직 인간적인 감각과 지혜에 의지해 미지의 길을 헤쳐나갔던 조선시대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함께 떠나보실까요? 오늘날 우리는 클릭 한 번으로 목적지를 향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찾아내죠. 하지만 스마트폰도 정교한 지도도 없던 조선시대의 길을 떠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삶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는 것과 같았습니다. 단순히 기분 전환을 위한 여가 활동이 아니었죠. 대부분의 여정은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는 젊은 선비의 간절함, 멀리 떨어진 고을로 부임하는 관리의 책임감, 혹은 가족의 병환을 돌보기 위한 절박함, 또는 생계를 위한 상인의 고단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이들에게 길을 나서는 일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 때로는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가족의 안위가 달린 절박한 임무였으니까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들의 발걸음은 이미 미지의 세계를 향한 담대한 발자국이었던 셈입니다. 한양 도성문을 나서는 한 젊은 선비의 뒷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삿갓을 깊이 눌러쓴 채 그의 눈빛 속에는 과연 불안감과 함께 어떤 종류의 희망과 설렘이 공존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아스팔트처럼 매끄럽게 포장된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폴폴 날리고 비가 오면 발이 푹푹 빠지는 진창으로 변하는 굽이굽이 이어진 흙길이 대부분이었죠. 때로는 사람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험준한 산길이나
굽이치는 강변을 따라 이어진 좁은 오솔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길은 예측 불가능하게 끊어지거나 사라지기도 했을 테고요. 이렇게 시작된 여정에서 그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것은 바로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었을 겁니다. 현대의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면 세상 어디든 길을 찾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확한 지도는커녕 방향을 알려줄 만한 이정표조차 드물었으니까요. 갈림길에 설 때마다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얼마나 더 걸어야 할지, 밤이 오기 전에 무사히 닿을 곳은 있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직 자신의 육감과 경험에 기대어 나아가야 했죠. 저 멀리 보이는 장승이나 솥대가 그나마 희미한 방향을 알려주는 유일한 표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바로 자연의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방향으로 동서남북을 가늠하고 밤하늘의 북극성을 찾아 자신만의 나침반으로 삼았을 겁니다. 또 산의 능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강물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숲의 나무들이 햇빛을 따라 어떻게 기울어져 자라는지 같은 자연의 미세한 변화를 읽어내며 길을 찾았을 겁니다. 마치 자연이 건네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듯 주변 환경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자연의 신호만으로는 모든 난관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낯선 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그들은 길을 아는 사람을 찾아 나섰을 겁니다. 주막에서 만난 집신고처 매는 동행에게 다음 마을까지의 소요 시간을 묻거나 한촌의 노인에게 공손히 길을 여쭙는 일은 흔한 풍경이었을 겁니다. 노인은 구부러진 허리를 펴고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저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가리키거나 강 건너 작은 나루터를 설명하며 저 고개를 넘으면 작은 주막이 나올 것이고 거기서 다시 서쪽으로 꺾으면 하고 자세히 일러주셨겠죠. 이처럼 구전으로 전해지는 정보는 그들에게 지도를 대신하는 귀한 나침반이 되어주었을 겁니다. 때로는 뱃사공에게 강 건너편 마을의 소식을 듣거나 인근 산길의 험준함을 미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지혜였습니다. 강을 만나면 다리가 흔치 않았기에 대부분 나루터를 찾아 뱃사공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죠. 뱃사공은 단순히 강을 건네주는 것을 넘어 그 지역의 지리와 날씨, 심지어 도적대의 출몰 여부까지도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원이 되어주었습니다. 만약 나루터마저 찾기 어려운 깊은 산길에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간다면 어땠을까요? 어두워지는 숲속에서 맹수 소리에 움찔하며 밤을 지새워야 하는 상황은 상상만으로도 아찔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육감과 경험에 의지해 안전한 곳을 찾거나 작은 불을 피워 밤의 공포를 이겨냈을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마주하는 난관들은 그들에게 매 순간 긴장감과 답답함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할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작은 성취감을 선사했을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길 위에서 배우는 살아있는 지혜였던 셈이죠. 이전 회차에서 말씀드렸듯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 난관들을 헤쳐나가며 그들은 길 위에서 살아있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지혜만으로 모든 역경을 홀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인간의 작은 지혜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섭리나 홀로 맞서기 힘든 위기의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바로 그때 길 위에서 만나는 낯선 이들의 따뜻한 손길이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곤 했습니다. 맑았던 하늘이 눈 깜짝할 새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이내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굵은 빗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흙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하고 작은 개울은 거친 강물로 불어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든든했던 나무다리는 이미 거센 물살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발이 묶인 여행자는 막막함에 그저 젖어드는 옷과 차가운 빗줄기를 맞으며 멈춰 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선 아무리 뛰어난 지혜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겠죠. 불어난 강물을 피해 어쩔 수 없이 험한 산길로 접어들었지만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길은 더욱 희미해지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차가운 바위에 기대어 밤을 지새우는 일은
육체의 고통을 넘어 정신마저 갉아먹는 절망적인 시간이었겠죠. 과연 이 길의 끝은 어디일지,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지 알 수 없는 막막함이 여행자를 짓눌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밤을 새우고 동이 터올 무렵, 멀리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한 줄기를 발견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다다른 곳에는 작은 초가집 몇 채가 모여있는 한 촌이 있었죠. 낯선 이를 경계하는 눈빛도 있었지만 이내 그들의 따뜻한 환대가 여행자의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갓 지은 뜨끈한 밥 한 그릇과 따뜻한 아랫목은 단순한 음식이자 잠자리를 넘어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금 불어넣어주는 귀한 위로였을 겁니다. 길 위에서 만난 낯선 이의 작은 손길은 절망의 순간,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펴주는 기적과도 같았을 테죠. 새로운 기운을 얻은 여행자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목적지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설렘도 잠시,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험준한 고개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쳐 쓰러질 것 같은 다리를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정은 마치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을 압축해 놓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길 위에서 배운 지혜와 낯선 이들에게 받은 온기,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을 겁니다. 이 길의 끝에는 단순한 목적지가 아닌 한 뼘 더 성장한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면서 말이죠. 마침내 길고 긴 여정의 끝이 보이는 걸까요?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고개를 넘어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을 한순간에 잊게 해줄 만큼 장엄했을 겁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던 산등성이 아래로 아스라이 보이는 목적지의 성곽, 혹은 정겨운 마을의 지붕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을 테죠.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수많은 발걸음이 만들어낸 감격스러운 결실이었을 겁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상에 올라섰을 때 가슴 벅찬 안도감과 함께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깊은 성취감이 온몸을 감쌌을 테죠.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속에는 따뜻한 희망이 가득 차오릅니다. 마침내 목적지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여행자의 얼굴에는 오랜 여정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을 겁니다. 낯선 길 위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풍경과 사람들, 그리고 예측 불가능했던 순간들이 그를 한 뼘 더 성장시켰다는 증거일 테죠. 이제 그는 단순히 도착지에 다다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지도를 한층 더 넓고 풍요롭게 채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가 걸었던 길은 단순히 공간과 공간을 잇는 물리적인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혹독한 스승이 되어 인내심을 가르쳤고, 때로는 따뜻한 친구가 되어 외로움을 달래주었으며, 때로는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었죠. 길 위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은 그에게 세상의 이치와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소중한 수업이었을 겁니다. 맹렬한 폭풍우 속에서 홀로 길을 잃었을 때의 절망감, 그리고 낯선 이의 작은 손길이 가져다준 따뜻한 위로. 이 모든 순간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깨달음으로 완성되었을 겁니다. 그는 이제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가족이나 벗들에게 자신의 험난했던 여정을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밤하늘의 별을 이정표 삼아 걸었던 이야기, 굶주림과 갈증에 지쳐 쓰러질 뻔했던 순간, 그리고 이름 모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감동적인 경험까지. 그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에게 단순한 모험담을 넘어 삶의 깊은 지혜와 인간적인 연대의 소중함을 전해주는 귀한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험난한 여정은 한 개인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자 평생을 지탱할 내면의 힘으로 자리 잡았을 테죠. 이처럼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길은 단순히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삶의 학교였고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였으며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위대한 여정이었던 셈이죠. 길 위에서 마주한 절망적인 순간들을 낯선 이의 작은 도움, 혹은 자연의 섭리를 통해 극복하며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르는 지점. 이 순간, 우리는 길이 단지 공간을 잇는 것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삶과 삶을 잇는 매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 이면에
과연 우리는 길 위에서 얻었던 소중한 지혜와 사람의 온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비게이션과 지도가 없던 시대, 오직 인간적인 감각과 지혜로 미지의 길을 헤쳐나갔던 조선시대 여행자들의 발자취 속에서 우리는 단지 과거의 불편한 여행 방식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인간 본연의 강인한 능력과 서로 돕고 의지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죠. 모든 것이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능력, 그리고 타인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진정한 삶의 나침반은 어쩌면 첨단 기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지혜와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우면서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